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4월 형태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형태로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입니다. 근데, 일단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은 문제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로운 내용 내버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적게 해가지고 맞힐 수 있는 문제만 좀 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은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비법은 아예 거의 이제 투자를 아예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요. 투자를 할 것은 제가 이제 키포인트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주택법 이 분야를 공부해서 마치는 과목이고, 그리고 농지법이나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제 내가 맞춰야 될 부분, 요 부분에서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라는 키포인트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니까. 자, 먼저 이제 주택 건설 절차 키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면요. 자, 1번 봐보세요. 자, 승인을 받는다. 자, 여기서 승인은 어떤 걸 승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콕 찍어주는 걸 승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콕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찍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똘마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 30개 이상 만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콕 찍어준다고 그랬습니다. 3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옥이죠? 자, 한옥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50개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50개 이상이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이 아니라 그냥 대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연간이 아니라 그냥 30개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려는 사람은 승인을 받아라 이 소리예요. 근데 승인권자는 장관도 할 수 있는데, 장관이 하는 경우는 국가 똘마니,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이라고 그랬죠? 자, 승인권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군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은 사람, 지자체장이죠? 시도 대도시장, 그리고 시군수는 6장이죠. 그래서 6개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 확보는 몇 퍼센트 확보해야 되느냐? 100% 확보해야 돼요. 근데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80% 이상 확보해 와라. 근데 주택조합은 95% 이상 확보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주택조합은 95% 이상 확보하는 이유는 일단은 80% 이상의 권원 플러스 15% 이상의 사용권을 합쳐야 된다고, 우리가 자기 소유권이지, 소유권을 합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0% 이상의 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합쳐서, 그래서 결국은 95%를 확보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매도 청구 문제가 구성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매도 청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80% 확보한 경우에는 5% 이상이잖아요. 10년 이후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5% 미만인 경우는 전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매도 청구 기준은요, 시가, 그리고 협의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 취소 나왔는데, 주택법상 취소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공급지서 교란금지에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취소,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간선시설이란 것은 아파트 밖에 있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사업주체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도 지자체에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게 몇 개 이상이다? 100개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은 16,500입니다. 많이 아니라고 그랬죠. 16,500제곱미터 이상. 국가도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우체통.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때는 사용 검사 시까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검사가 나옵니다. 자, 사용 검사는 공구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 자, 여기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 있습니다. 대, 구, 주, 동, 공, 세. 그래서 대지는 구획별, 주택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때 사용검사는 누가 받느냐? 사업주체가 받죠. 없으면 보증인, 없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이제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입주가 됐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자,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여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이게 소송에 의해 가지고 땅 주인이 넘어가 버렸다 그랬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소송을 하려면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입주자의 동의가 4분의 3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해. 근데 4분의 1은 반대자가 있죠. 근데 그 4분의 1은 반대한 거니까 소송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아니라 그랬지. 소송하고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니까. 패소하면 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승소하면 승소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치는 게 이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2년 이내 송달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썼을까?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그 문장을 다시 책을 찾으면 그 책에는 길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출문제나 이런 문장을 보다가 답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이래서 틀렸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매도 청구 나왔는데 공시지가, 틀렸네? 아, 공시지가 아니라 시가구나. 그래서, 아, 매도 청구는 시가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느 키포인트지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연습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주택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키포인트는요, 마감재 목록표가 되는데, 마감재 목록표와 관련돼서는요, 영상물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국가 똘마니도 제출해야 된다는, 요게 기준이죠. 그죠? 국가 똘마니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가 똘마니는 제출 안 할 것 같은데, 국가 똘마니도 제출한 이유는, 자, 입주자도 못 믿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사업주체도 믿을 수 없지만 입주자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감재와 관련돼서는 국가 똘마니도 영상문 등을 제출한다. 자, 그리고 이때 마감재는 2년 이상 보관하고 같은 질 이상이어야 되고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되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면은 우리 동네 질이 올라갑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갖다가 질 자체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그죠? 어떤 지역이든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없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순간에는 질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질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는 순간에 그 경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아니, 적용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했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싶지만 근데 국가 입장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거의 중산층 문제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서민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주지 않아도 풀어줘도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도 같이 돈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용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정비소규모주택, 공공재개발주택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 비싼 집, 그렇죠? 넘사벽이 있다 그랬잖아.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 비싸도 가. 거기는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가 정할 수 없으니까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주정심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대신 구청장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제 요청에는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는 요 분양가 상한제 이 자리에 만약 투기과열지구를 집어넣는다면 그러면은 이 문장이 어디만 바뀌냐? 앞에 지정만 바뀝니다. 누가 추가되죠? 시, 도지사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자리에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국장이 지정하게 되고 주정심 나오게 되고 구청장도 해제 요청 나오는 거야.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들어가면은 시도지사, 국장 지정, 주정심, 구청장 등 해제 요청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나왔는데요.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남한테 그렇죠? 집 있는 사람의 이런 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끔 하려고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게끔 막는 건데요. 자, 일단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상속입니다. 그렇죠?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상속인데요.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당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넘어갔다. 그러면 지위는 무효. 그리고 계약은 필요적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벌칙을 하나 추가한다면 333 들어간다 했죠? 3년 3천만 원 세배. 자,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대신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60일까지는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을 할 수밖에 없더라. 부기등기 나와 있습니다. 자, 부기등기는 동시에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대지인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반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두 가지잖아요. 대지하고 주택이니까 이때는 2가 나온다 했죠. 하나씩 해서 하나당 1년. 그래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본다 했죠.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 전매 제한에 전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기간의 동의를 받고 공기간에다 팔아야 되는데요. 이때 팔 때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가 전원이 이전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수도권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적용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혼으로 넘기는 경우 가능한데,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한테는 일부 증여.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그때 전매 제한 역시 벌칙으로는 3 규정을 적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택법 내용을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농지법이 있는데, 농지법은 전, 답, 그리고 과수원입니다. 자, 전답, 과수원은 무조건 농지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농지, 그리고 농지 인척하는 거. 그러면 농지와 농지 인척하는 건데,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야. 그 외 지목은 농지 인척하는 겁니다. 근데 농지 인척하더라도 정확하게 농지 인척해야 되지, 3년 미만 하는 것은 농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야나 초지는 법률, 임야법이나 초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왜? 농지법은 다른 법에 준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과 3번에 전제될 수 있는 건데,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그렇죠? 그리고 꿀벌. 자,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은 무조건 농민입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요, 1년 축산업종사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 이상이라는 사실. 이것도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농민이 되는 겁니다. 자, 소유상한은 상속과 이농인 경우는 만까지만 가질 수 있고, 주말 체험인 경우에는 여기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취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미만이 되는 거고,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은 1000까지만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1000 미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족이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땅 합쳐보면 100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많이 넣으면, 상속 이농에서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매수 청구한다 했죠?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 항상 매수 청구 문제가 나오면은 공시지가. 그런데 시가가 싸면은 시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특례가 없으니까 준용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째 관련되어 있는 문장은,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나 임대차 확인, 어떤 자격을 확인하는 것, 농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시구 읍면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지대장이나 농지위원회도 시구 읍면에 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승인은 장관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림부 장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도 장관이 하더라.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서 시군구청장이 하는 역할은 땅을 걱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그리고 임대차 종료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농지법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말 자체가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 뺏는 건데, 농지법은 1번만 뺏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법인 경우는 4단계로 나누어서 허, 용, 건식 했는데, 농지법은 1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5. 자,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는요, 전부 숫자 3하고 칠한데요. 자,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여행 간 건데, 어디 여행이냐? 국외 여행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부상에 의해서 치료받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임산부만 6개월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부 유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탁한다는 사실. 그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리경작인데, 대리경작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대리경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대리경작이라는 말 자체는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나한테 이 땅에서 농사 지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땅에 가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 토지 사용료는 10% 지급한다. 그래서 흉작이 돼서 감자 10개 나오면 감자 하나만 주면 된다 그랬죠?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개월 이내 지급하는 거고, 안 받으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근데 대리경작은요,
일단 기간을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좀 달라요. 임대차는 농민이 빌려주는 건데요. 자, 이때 계약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그러면은 3년으로 하는 거고, 또 3년 미만으로 혹시 계약을 했다면 3년으로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못 줘가지고 땅을 엉망으로 쓴 사람한테 잘못 줘버리면 임대차 종료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종료와 관련돼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입한 거고요. 또 여기에서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농사 짓도록 허락을 받은 거다. 당신이 나한테 임대차 했지 않느냐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건데,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인은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확인 받자마자 아니라 확인 받은 다음 날부터 나는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대리 경작이라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저하고 임대차라는 문장이 정리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요,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임대차는 3년 이상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5년 이상이라는 것도 있다. 그게 다년생 식물 비닐하우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3년 미만도 가능하더라. 그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했죠. 학교 때문에, 선거 때문에, 아니면 징집 때문에, 군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도 허용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인데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장관이죠.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는데요. 어디다가 지정하느냐? 녹관, 농자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중에서 특별시에는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의 지구로 나누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진흥구역, 보호가 되어 있는 보호구역. 그리고 농지대장은 시, 구, 읍면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농지대장은요, 바로 모든 농지의 필지별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농지법에서 보존 나오면, 농지법에서 보관이 나오면 10년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농지법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틀린 거 고치기 한번 해보죠. 자, 61번 문제는 지금 딱 봤더니 한 5기 나와버렸네요. 그럼 한 5니까 30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62번은 여기 나와 있잖아. 사용검사권자는 자,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인데, 임시 사용 승인은 대, 구, 주, 동, 공, 세입니다. 근데 여기 동별 나왔잖아. 그러면 주택이 나와야 되는데, 주택이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이 나왔죠? 그럼 공, 세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세대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택이 나오면은 돈별 맞습니다. 자, 63번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감자재와 관련된데 그때 몇 년 이상 보관한다고 했습니까? 2년 이상 보관한다고 그랬죠? 자, 64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에요. 그때는 주정심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해당되지 않는다? 시도지사 해당합니다. 만약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또 틀립니다. 그리고 항상 공급 문제가 나오면은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 했어요? 주정심 심의가 거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장관 중앙심의, 이거 여기 적용 안 된다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5번 문제입니다. 자, 65번 문제는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 효력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냥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왜? 취소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데 그냥 X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안 읽어도 상관없는 거지. 이것만 보고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 여기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뭘 취소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봤더니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 등기 문제잖아. 그럼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잖아요. 근데 부기 등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면 이건 취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된다 있어요? 무효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무효이기 때문에 틀린 건데, 근데 우리는 취소하여야 한 순간도 이거 할 수 있다는데 하고 X를 칠 수 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이게 뭔가 틀린 걸 정확하게 고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만 맞히면 되잖아요. 자, 66번 문제는 이혼으로 인하여 전매 허용됩니까? 그죠?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혼으로 인해서는 전매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일부 증여라고 그랬죠? 전부 증여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하세요. 우리가 농민인데 또는 농민이 아닌 거 두 가지를 해.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 농민이 하는 거 하나 하고 농민이 아닌 거 하나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농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조문이야. 법조문. 그치? 법조문. 이런 사람이 농민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때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벌 그리고 1년 중에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여기는 며칠 이상이라는 거예요.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사람 이 사람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가축 2두 또는 1년 100일 축산업. 자, 그럼 대가축 2두 1년 100일 축산업 이러면 하나는 농민이 하는 거고 하나는 농민이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뭘로 봐야 된다고? 농민으로 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지금 법조문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X라고 친 거고요. 자, 68번 문제는 시도지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한다 했는데 시도지사가 아니죠? 시구 읍면장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69번 문제는 대리 경작자예요. 자, 대리 경작자는 땅을 빌리는 사람이고 빌릴 때는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10%에. 그죠? 감자 10개 나오면 1개만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 토지 사용료입니다. 2개월 이내. 안 받으면은 공탁. 자, 70번 문제는요. 시구 읍면장은 농지 대장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농지법이 나오면서 보존 나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아시겠죠? 10년.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지법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